안녕하세요. 저는 딸둘 엄마이자 현재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서 뒤늦게야 돈을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벌써 결혼한 지는 7년이 다 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1년 연애 후 결혼을 한 동갑내기예요. 저희 두 사람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리가 먼 인생을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저희 부부 모두를 알고 지내는 지인들은 둘이서 만나게 된 게 신기하다고 말해줄 만큼 만남 자체가 참 신기한 커플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아주 보통의 정말 지극히 보통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아버지가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견기업에서 번듯이 돈을 벌어오고 계셨고, 저희 어머님은 그 시절부터 부업에 눈을 뜨셔서는 이것저것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할 수 있는 일은 곧잘 해오셨어요. 아버지 혼자 벌어오시는 돈으로도 저랑 남동생을 충분히 먹여 살 수 있었는데도 어머니는 나이 젊어 모아놓은 돈은 늙어서 효도를 한다며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저희 남매를 더 풍족하게 키우심과 동시에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엄마가 왜 이리 돈 버는 것에 열을 올리실까 싶어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지만 한두 살 더 먹어갈수록 알겠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저희 남매에게 해주는 모든 혜택들, 사소한 학원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도 다 그렇게 벌고 모은 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좀 더 빨리 꿈꿨던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까지는 부모님께 손을 빌려서 들어갔지만 그 후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부모님이 필요 없다고 하여 용돈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 혼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뒀네요. 그리곤 이렇게 사는 제 인생을 나름 즐겼어요. 열심히 산다는 것에 사는 의미를 두면서 그냥 이유 없이 만족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돈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엄마가 감사했고 또 우두커니 가장의 자리를 지켜주신 아버지께도 참 감사했죠. 사고 한번 안 치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준 남동생한테도 고마운 것이 많았고요. 전 이렇게 딱 정말로 보통이고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감히 비판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집안 자체가 정말 오래도록 부유하고 또 넘치도록 돈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시아버지가 하는 일이 제조업인데 그걸 동남아랑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하는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며 거기서 임원직이라는 높은 직급을 맡고 있었고 저랑 결혼을 한 당시에도 이미 회사의 임원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누가 큰 공장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월수입이 막 몇백억씩 되는 그런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 인맥 자체가 없기도 했고요. 제게는 남편의 집안 조건 자체가 재벌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제 인생의 재벌과 혼사를 맺고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의 집안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냐면 대학 졸업 후 잠깐 일하던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을 시켜 카페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맞닥뜨렸어요. 거기서 저는 다른 정장 입은 회사원들 앞에서 혼자 누가 봐도 커피 심부름 하듯이 8잔을 한꺼번에 들고서 애처롭게 가게를 나서는 중이었고 그런 저를 남편은 불쌍했는지 아니면 연민이라도 느껴진 건지 따라와서 문까지 열어주며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손님으로 찾아왔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회사 건물 앞까지 쫓아와 번호를 땄고 짧은 시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알고 지낸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 것 같은 참 운이 좋은 스토리 같지만 그 속내를 더 들여다보신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 인생은 남편을 만나게 됨으로써 완전히 뒤죽박죽 꼬여버렸으니까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부터 남편은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제가 딱 결혼을 꿈꾸던
이상적인 여자라고 말이죠. 처음엔 이 말이 농담 같기도 하고 여자를 많이 만나봐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이리 자주 꺼내는 것인가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그리 좋기까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진짜 결혼을 막 하자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애 초반 때부터 이미 저와의 교제를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또 관계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남편을 따라간 시댁에서도 저는 정말 이미 결혼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나를 받아주는가 싶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남편이 결혼하잔 말이 다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저는 더욱 결혼에 대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 쪽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직장은 당장 때려치우라고 전업주부를 권유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고서는 인수인계를 2주 정도 하고서 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에게 자꾸만 연락이 왔고 그제서야 전 알았네요. 시부모님이 저를 며느리로 찬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고집을 일단 말려보겠다면서 임시방편으로 허락한 척을 하셨단 걸 말입니다. 너 직장 그만뒀다며? 그럼 그렇지. 돈 없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할 때부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너는 어째 결혼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을 그만두니? 남아서 대뜸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온 바람에 제가 쩔쩔매면서 시어머니 말씀에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내내 저희 직장을 마음에 안 들어했고 저 또한 결혼 후 남편과 상의를 하고선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쩔쩔매는 저를 이미 만만하게 보신 건지 말대꾸를 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먼저 끊으셨고 재차 전화를 다시 걸어와서는 너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돈 벌어오는 것도 없으니 내조라도 끝장나게 해야 할 거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살림이나 배워.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건 어디서 아신 건가 싶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 쉰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너 이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도 했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파악을 했죠. 어머님이 당신 아들 앞에서는 저를 무척 좋아라 하는 척을 하면서 제 앞에서는 갖은 화를 내며 무시를 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 다음날 저는 바로 시어머님 말씀을 따라서 시댁을 갔고 거기서 어머님이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시키시는 모든 시댁의 집안일들을 혼자 떠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결혼 1년 차는 쭉 가정부 아주머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가진 일들을 해야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저한테 잔소리를 하실 정도로 제가 모진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멀쩡한 세탁기를 놔두고서 손빨래로 시댁에서 나오는 속옷에 양말도 빨았고요. 입맛은 또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유기농으로 된 야채들을 장봐야 하는 거 물론이고 고기도 최상급 한우로다가만 준비를 해서는 며느리인 제가 직접 장을 보고 재료 손질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과 저녁을 미리 차려드리면 시어머니는 꼭 제 요리를 가지고 가정 품평을 다 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셨고요. 그 말 끝에는 꼭 네가 없는 집에서 차려놓으니 좋은 재료들을 잘 사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니? 좋은 재료를 샀다 하더라도 이 좋은 음식의 맛을 살려낼 줄도 모르고 말이야. 없는 집에서 태어난 네가 죄인이지 음식이 무슨 죄겠니? 내가 널 가르쳐야 할 게 한둘이 아니구나. 넌 니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해. 내가 너 같은 애들을 언제 또 보겠니? 나니까 이 정도 아량을 베풀면서 너한테 가르쳐주기라도 하는 거지. 라면서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동안 해대셨어요. 1절을 시작하며 4절까지는 기본이었고 내내 제가 없이 자라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비싼 것들을 다루지도 못한다며 무시를 하는 일괄적인 말씀이었죠. 저로서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걸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어서 정말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의 태도를 고피를 하지 않았고 저를 무시하는 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기껏 저녁을 차려놨다고 하니
같이 먹자는 말은 한마디도 먼저 하질 않으신 채 넌 집에 가봐라 라고 하면서 저를 안 보겠다며 쫓아내기만 급급하셨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없는 집안 혹은 가난한 집이라고 평가를 하실 때에 옆에서 공감을 한다는 듯이 괜히 고개를 끄덕인 적도 많았습니다. 전 분명히 봤었네요. 그 평온하고 인자한 얼굴 속에 가려진 사돈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돈 많은 인간들의 비겁한 마음 심보를 말입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잘 다니던 가정부 아주머니로 해고하셨고 완전히 저한테 시집살이를 강요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5번을 시댁으로 매일 불러들이셨어요. 잠깐 살림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만 저는 졸지에 매번 남편이 출근을 했을 때마다 시댁으로 불려가야 했고 거기서 가정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지께 졸라서 출산 직전 육아휴직 3개월을 쓰게 되면서부터는 시어머니가 저의 시댁으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저도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면서 남편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냥 이대로 쭉 육아휴직을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다시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건 어떠냐면서 제안을 해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부르는 게 좀 힘들다고도 말을 해봤고요. 하지만 딱히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그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당연한 자세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를 다 이해해주지 못했는지라 저는 출산을 하고서 다시 시어머니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시댁을 가야만 했죠. 다행히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는 얘를 키워야 해서 시어머니가 불러도 핑계를 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딸을 보고 싶다고 주말에까지 불러내시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졌는지라 저는 꼼짝없이 결혼하고서 6년 가까이를 거의 매일같이 시부모님을 뵙고 살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제 친정 부모님도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횟수로 만나왔는데 제 부모님은 무시하고 집안에 돈이 없다 깔보는 시부모님은 참 잘도 만나왔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괴로운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병적으로 친정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를 참 자주 하곤 했답니다. 차마 찾아뵙고 싶어도 고생하고 사는 제 모습을 보여드렸다가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아서 보러 가지는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 올 초부터 이런 제 일상에 아주 큰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저도 얼마 전에야 눈치를 챘는데 되돌아 생각해보니 엄청난 일들이 작년부터 찾아왔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시아버지를 뵙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 혼자서만 매번 계셨고 어머님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번 백화점을 가서는 쇼핑을 많이 해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남편도 일이 엄청 바빠진 건지 회사에서 도통 퇴근을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팔자 좋은 소리나 해대면서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너도 봤지? 네 시댁이 돈 많다고 거지근상을 발동해서는 엄한 곳에다가 돈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니네 부모님이 어떻게 돈 벌고 모아서 여태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모가 한 것처럼 하며 살다가는 너도 우리 아들을 딱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는 거니까 늘 조심해라. 라며 제게 훈계를 하셨고요. 너무나 알뜰하고 열심히 잘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데 아휴 얼마나 그 표정이 얄밉던지 모릅니다. 저를 무시하고 열악하다 칭하며 비웃는 그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저희 어머님이 한순간에 변하셨어요. 갑자기 저를 찾지도 않으시더니만 일주일 정도를 그냥 혼자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는 찰나에 남편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회사에 부도가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회사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 운영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던 회사였는데 그걸 멱살 잡고 끌고 오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회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부도라는 게 저희 집안에 일어나게 될 줄이야. 상황이 그런 와중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재벌집 사모임 마냥 백화점을 들락거리면서 쇼핑을 하고 저를 불러대서는
우리 집안이 열악하네 어쩌네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부도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건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기세등등 쇼핑을 잘도 하셨고요. 아무래도 일주일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지도 않고 오지 말라고 잠수를 타버렸던 게 다 집안에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접하고서는 충격을 받아서 혼자 멘붕에 빠져있다 연락을 못한 듯 했어요. 그러고 나니 저는 내 남편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충격이 그대로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만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천벌받은 거다! 라며 한 소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내 남편까지 알거지가 되다 못해 내 두 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다 못해 세상이 다 무섭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서 산 세월이 어느덧 7년인데 나라도 빨리 돈을 벌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도대체 어디서 일을 구해 돈을 벌어오나 싶어서 정신이 다 까마득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정말로 부도가 났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회사에서 비품 같은 걸 자잘하게 챙겨와서는 집에다가 가져다 놓더니 급기야 집도 팔렸다면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댁에서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살던 집을 뺐고 그 집을 빼고 나서 정말 예고도 없이 저희 두 가정은 한 집에서 합쳐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이사 가려고 청소업체도 알아보고 포장업체도 알아보고 또 신경 쓰이는 물건들은 직접 챙겨서는 옮겨놓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정신을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거의 통보하다시피 말을 하며 나 진짜 죽고 싶다 라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리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엉엉 우는데 저는 남편을 보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어찌 보면 남편일 테고 그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든 힘이 돼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부부가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저도 정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저렴한 집들을 다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서 거의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참 염치 없고 모진 분이시더라고요. 한동안 집안 부도 소식으로 정신이 나가서 연락이 없는 줄 알고서 저도 신경 끄고 내 가족부터 챙기며 어떻게든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절 집으로 호출하더라고요. 곧 팔리게 된 그 시댁 집으로 말입니다. 집에 부도가 났다는데도 며느리를 집으로 오라 마라 부를 정신이 있는 건가 싶어서 순간 화딱지가 나다가도 일단 뭔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는 아주 갖은 자세를 다 잡으면서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악덕 시어머니 마냥 말이죠. 그러더니만 글쎄 저한테 부탁도 아닌 명령을 하더라고요. 야, 너도 알다시피 지금 집안이 부도로 난리 났잖니. 근데도 너는 어째 시댁을 도와주려는 말 한마디를 안 꺼내고 있니? 지금 우리 집이나 너네 집이나 팔고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너는 어째 니네 친정의 얘기를 하지도 않니? 우리가 잠시 지금만 돈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뿐이니까 당분간만 니네 친정에서 신세 좀 지자. 니네 시아버지가 다시 집안 일으켜 세우시면 그때 이 집도 다시 찾아올 거고 니들 사는 집도 다시 사줄 테니까 니네 친정 부모한테 말해서 우리 방 2개 좀 빼놓으시라고 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자기가 뭔데 방을 빼라 마라 하나요. 방 하나에 온 식구가 붙어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방 3개인 집에서 무려 2개나 자신들을 위해서 빼달라고 하다니. 저희 애들이나 남편이면 몰라도 제가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챙기고 우리 친정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평상시 우리 친정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예의를 갖추던 분들도 아니셨고 열악하다고 비하하고 무시를 하면 더 했던 분들이신데 말입니다. 도무지 시어머니의 태도가 괘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만 거죠. 저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어머님,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세요? 회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안주인이나 되셔서 그런 것도 하나 알아채지도 못하고 내내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다니고 저희 집 없다고 무시하고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친정에 방 빼달라고 명령할 정신이 있으세요? 스스로 부끄럽고 염치 없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웃었다가 화냈다가 머리를 쥐어 싸맸다가 하면서 아주 정신없이 시어머니를 비난했어요. 그간 우리 집이 열악하고 부모님이 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해 그러고 사는 거라며 무시한 걸 잊었냐면서 아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어머니의 막말들을 아주 또박또박 기억해내서는 뱉어냈습니다. 그때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왜 우리 친정 부모님 집에서 피해를 끼치려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너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돈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라면서 일방적으로 제게 매정하다고 탓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망한 시댁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면서 혼자 분하다고 가슴을 쳐대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만 좀 하세요. 친정에 가더라도 내 남편이랑 내 새끼들만 끌고 갈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 앞날은 알아서 챙기시라고요. 그렇게 7년이 되는 시간 동안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제 가슴에 칼만 꽂아대더니 이제 와서 우리 친정에 도움을 주라니. 뭐 이런 개 같은 짓구성이 다 있어? 돈이라도 있어서 내가 여태 시다바리를 들었건만 이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자존심만 살아서는 쥐뿔도 안 남은 게. 라면서 시어머니 귀에 침을 튀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 입으로 시어머니께 돈이 없다는 소리를 살아생전 욕으로 뱉어낼 줄이야. 저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선 둘 다 이 상황을 참혹하다 여겼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마저 없으면 정말 어디 반지하라도 당장 몇십만 원의 월세만 내고서 시아버지랑 들어가야 할 판이었는지라 무진장 절박해 보였고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며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박하면 비세요. 빌고 매달리고 애원하세요. 어디 가면 이래라 저래라 남의 부모님 집을 멋대로 들어오겠다고 명령입니까? 어머님, 처지 좀 먼저 깨우치세요. 아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려는 듯 일어섰다가 다시 소파에 기절하듯 주저앉았고 한참 혼자 생각을 하듯이 말이 없다가 그만 갈게요. 라면서 나가려는 제 종아리를 붙잡더라고요. 제가 통이 큰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글쎄 어머님이 제 뒤에서 저를 붙잡는다고 무릎을 꿇고서는 제 종아리 바지가랭이를 잡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우리 진짜 갈 데가 없다. 한 번만 물어봐 주라. 사돈 분들 좋으신 분들이잖니. 라는 비굴한 애원과 함께 말입니다. 저요? 어머님이 제 눈아래 무릎을 꿇고 애원하시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억울하시면 얼른 회사 재개하셔서 집안 원상복귀 시켜놓으시던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잘 모아놓으라고 가르쳐주신 저희 엄마랑 가장으로 한평생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어머니와 아버님 뒤치다꺼리까지 하는 일을 만들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라며 강하게 거절을 했네요. 그럴 일 없어. 내가 설거지랑 요리랑 청소까지 다 할게. 라고 재차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본체만체 하면서 그 팔을 뿌리치고는 집을 나섰어요. 그 길을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에게도 우리 친정에 들어가는 대신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근처에도 얼씬거리게 하지 말라면서 지난 7년간의 모욕을 재차 토해냈고 남편은 상황이 급박하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는지 그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처음엔 방 하나에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길래 그러길래 평소에 우리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해주지 그랬니? 니네 부모님을 탓해. 라면서 씨알이 안 먹히도록 소리를 지르며 거부를 했어요. 지금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준비를 하는 중이고 곧 친정으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참 먹먹하네요. 동시에 일자리까지 구하면서 정말 매일이 지옥 같은데 이 삶이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런지요. 그래도 하나 이 와중에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과거 언행을 뉘우치고
후회할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속이 시원하려 합니다. 그거 하나로 겨우 정신줄 붙잡고 버텨가고 있네요. 우리 시어머니 속이 지금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한데 조만간 속을 한 번 더 뒤집어주려 연락이라도 해야 할까 싶습니다. 그때도 재차 우리 친정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또 한 번 매몰차게 거절을 해서는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요. 나는 덕분에 결혼생활 7년간도 고통스러웠고 지금 현재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 끼친 이 피해를 시부모는 배로 당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